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언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지도 궁금해요. 네, 구안화사의 원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경우인 벨마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잘 회복되는 경우에는 10일 정도 지나서 호전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한 달 반 정도 치료를 받으면 거의 다 회복이 됩니다. 잘 회복되지 않는 경우는 2개월 정도야 지나야 회복이 시작이 되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병행할 수 있고요. 다만 초기에 운동이나 사우나, 음주는 제한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알려주신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는 게 효과적인 치료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방 치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살펴볼게요. 우리가 왜 마비가 있는 증상이 있는 질환들은 한방 치료가 좋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마비된 안면에 이제 직접적으로 침 치료를 하기 때문에 회복을 빠르게 도울 수 있고요. 구안화사의 원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면역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입니다. 또 구안화사는 질환의 특성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요. 한방 치료는 장기간의 치료에도 안전하기 때문에 구안화사 치료에 더욱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꾸준하게 치료할 수 있는 게 한방 치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마비 질환들은 사실 우리가 회복이 다 돼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구안화사도 마찬가지일지 좀 걱정이 되네요. 네, 기본적으로 완전 마비가 온 경우에는 불완전 마비가 온 경우보다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일부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음, 마비된 상태가 남아있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유증이라 볼 수 있고요. 네. 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라 말씀이신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을지 말씀해 주세요. 네, 밥 먹을 때나 이제 눈물이 나는 악어의 눈이라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는 손상된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눈물샘 지배신경과 잘못 연결된 경우입니다. 또 연화운동이라는 후유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손상된 안면신경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의 연결이 잘못되면서 입을 움직이는데 눈이 같이 움직이는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음, 직접적인 후유증은 아니지만 이제 구안화사의 증상인 하나인 눈이 잘 안 감기는 것으로 인하여 네. 이제 눈이 외부에 과도하게 노출이 돼서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안구의 보호를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근데 원장님 이 후유증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기 치료가 최선일까요? 네,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부분 처음 신경소상이 어느 정도 왔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라서 네. 이제 환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조기 치료와 적절한 생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적절한 생활 관리, 조기 치료가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구안화사를 치료하고 난 후에 재발할 가능성도 있을지 궁금해요. 네, 구안화사도 재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구안화사가 한번 왔던 환자는 재발할 확률이 9%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꽤 높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발생할 확률보다 재발할 확률이 높다란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구안화사를 겪은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되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20세 미만에서 발생한 구안화사 환자의 경우 재발 확률이 더욱 높게 나왔습니다. 음. 20세 미만의 구안화사를 겪은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되고요. 또 예전에 구안화사가 발생했던 쪽으로 재발하게 된다면 예후가 더욱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재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어떻게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안면신경 외에 혹시 다른 부위에도 영향을 줄까요? 구안화사의 재발이 이제 반복하게 되면 이제 회복이 처음 발생했을 때보다 느리게 되고요. 네. 후유증이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구안화사는 얼굴에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발생으로 인해 환자가 스스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꺼리게 되고요. 음. 결국 사회 활동이 위축되고 심하면 대인기피증이나 우울증까지 생기는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재발을 막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치료 후에도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부터 걸리지 않는 거겠죠. 이 구안화사를 막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예방법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피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피로감을 느끼시면 충분한 휴식을 취해 주셔야 합니다. 또 목, 어깨 등의 스트레칭을 평소 충분히 하는 것이 좋고요. 추운 날에는 스카프 등을 이용해서 뒷목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중풍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중이염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합병증으로 구안화사가 생기지 않게 예방해야 합니다.
또 외상으로 구안화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안면이나 두부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요. 2014년에 구안화사로 인해 한의원 등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 수가 19만 5,977명이고 또 지출 진료비는 약 58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요. 2011년과 비교해 봤을 때 환자 수는 3%, 지출 진료비는 18%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정말 환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중증도도 심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 구안화사를 입이 돌아가는 병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발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로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닥터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